지금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사임을 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인데요.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작년 그리고 그 전해와 달리 오늘 새롭게 눈에 띄었던 신임 국가보훈처장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 장면은 유족들에게 항의를 받으면서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오늘 그 비슷한 자리에 앉아있는 한 명의 여성을 소개합니다. 저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이었던 분, 상당히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군대 내 성희롱과 맞섰던 일화, 강제 전역도 당했던 분이고요. 그렇죠. 저분이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알려진 거는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캠페인 들어가면서지만 네. 사실 그 전부터 이분은 상당히 이제 군의 개혁과 여군의 위상에서 고민했던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아에 실렸던 기사라든지 오늘 중앙일보기사만 봐도 과거 이제 1988년이니까 좀 옛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사령관이 술을 마시다가 전화를 합니다. 당시 피우진 처장은 대위였습니다. 네. 여군 장교인데 전화해서 여성 군인 한 명을 보내라. 이 나이트클럽 보내라. 그랬더니 거부합니다. 자, 네. 아프다고 가지 마라. 그랬더니 한참 뒤에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욕까지 섞으면서 보내라면 보내지 왜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여군을 보냈는데 완전 분장하고 전투복 참여를 보낸 네. 겁니다. 가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인사 보복을 당합니다. 보직 해임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군인 피우진은 성장한 것이고요. 또 저분이 퇴역한 뒤에도 이제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한번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군과 대한민국 여성 위상에 대한 개혁을 바랬던 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첫 보훈처장, 여성 보훈처장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장군 출신도 아닙니다. 네. 예비역 중령인데 이렇게 이제 온 게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금 이번에 오늘 프랑스 저 인사에도 나왔지만 국방장관을 민간인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그 피우진 신임 처장은 상당히 유리천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깼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로 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2001년도에 그 한 사단장이 부대 내에서 여군 장교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이 신임 피보훈처장이 유일하게 여군을 대표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군내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 내에서 특히 이런 부대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정훈 체계에 보고를 받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함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터뷰를 했던 여군이었고요. 또 자신은 2002년도에 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2006년도에 강제 퇴역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간 또 법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복직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뭐 최초의 1호 여군 헬기 조종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군을 위해서 그리고 국방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몸서 힘쓰고 헌신했던 그런 인물로 대표되는 분입니다. 네. 군 내에서는 보여주기식 인사 아니냐 뭐 이런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피우진 전 중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임 처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인사를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생겨난 게 뭐냐면요. 이제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유방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헬기 조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 다른 한쪽 유방도 멀쩡한 유방을 잘라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군인들, 지금 장성들이 자기 멀쩡한 신체를 잘라낼 만큼 그 정도로 군에 충성했다 그러면 보훈처장 해도 됩니다. 이제 피우진 전 중령에 대해서 신임 처장에 대해서 네. 여성이 보훈처장이 됐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당당하게 나오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복선 예비역 대위도 여군 1호 헬기 조종사를 꼽히면서 어쨌든 유리천장을 깨고 자신의 시련을 극복했던 신임 보훈처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녁식에서 보니까요. 정복을 입지 않으셨더라고요. 전투복을 입었던데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걸까요? 저녁식 고별사 장면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행진곡 혹시 부르실 건지. 아, 네. 불러야죠.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아주 씩씩하게 부를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울적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깊은 마음 잠 못 들 땐 전화를 해요.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군 선배로 거듭나려 합니다. 밥이라도 술 한 잔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군의 발전과 함께 영훈이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소송을 통해서 이제 복직을 하셨지만 네. 사실은 이제 군에서 내팽개치는 그런 느낌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네. 때 마치 이게 소모품처럼 버려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훈처장이 되면은 정말 네. 그런 어려운 처지에 부상당하거나 또는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보살펴 줄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네. 아마 최고의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네,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던 5.18 기념식에 또 한 분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계셔서요. 앞으로 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 했는데 굳이 머물렀던 이 안철수 전 대표 오늘의 등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뒤에 저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 왜 네. 저기 서 있을까? 그래서 다 행사가 끝나고 이제 백브리핑 과정에서 좀 물어봤어요. 왜 뒷자리에 앉았냐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게 이제 시민들과 달라진 어떤 기념식을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짧은 대답을 했습니다. 앞에 기빈석에 앉았던 것이 아니고 뒷자리고 또 중간쯤에 시민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 때는 좀 참 뭐 딱해 보여야 한다나 이런 마음까지 가졌을 네.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이 행사 이후에 어떤 젊은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뭐 국민대장정 2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좀 물어봤더니 아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많은 분들께 감사를 하고 있고 자기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만 봤을 때는 네. 아마 그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기자들이 현장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5.18을 위해서 네, 말씀하시죠. 네, 뭐 저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현직 의원도 아닙니다. 네. 당직을 맡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냥 평범한 시민인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정치인이긴 하지만 평범한 시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귀빈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둘째로는 어찌됐든 대선에서 패배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본인이 스스로 숙고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한다고 하는 좀 따가운 눈총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안철수 전 의원이죠. 솔직히 귀빈석에 앉으면 본인이 어색합니다. 왜? 네. 자리를 갖다가 어디를 정할 겁니까? 이분은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럼 뒤에 앉힐 건지 세 번째 자리에 앉힐 건지 누구랑 같은 취급을 당할 건지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석이 더 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화면을 보니까 나름대로 안철수 전 의원은 호남에 기반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악수를 청하고 밝은 네. 모습으로 환담하는 걸 보니까 역시 호남은 안철수 전 의원의 기반이 되는 곳이고 그래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색하게 중간에 뭐 두세 번째 줄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저기가 내 자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은 성공적인 걸 했는데 다만 저는 오늘 오는 거는 좋지만 조금 오늘 같은 날은 뭐 선거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은 따로 다른 장소에서 이 기념식을 보는 것도 좋지 않았나. 굳이 저 장소를 왔어야 되냐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뭐 당내에서는 이상돈 의원까지 휴지기가 필요하다. 김동철 또 대표 권한대행까지 좀 쉬시는 게 낫지 않겠냐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전야제에도 참석을 하고요. 호남 민심을 잡아야겠다는 데선 상당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뭐 1년이 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준비하는 게.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다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대선에서 네. 거의 뭐 엄청난 표차로 지금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심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당권과 관련돼서 이제 큰 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 연대나 연합 또 협치를 두고도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국민의당 의원들이 아마 당연히 총출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뭐 안철수 의원도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제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절박감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제 이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금방 잊혀지게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당 대표도 네.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주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지적들이 있지만은 어떤 지적을 하더라도 내 얼굴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셨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광주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5.18 기념식에 참석 안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당연히 나와야 하는데 나와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고민거리였고 네.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은 선택했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8년이니까 좀 옛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사령관이 술을 마시다가 전화를 합니다. 당시 피우진 처장은 대위였습니다. 네. 여군 장교인데 전화해서 여성 군인 한 명을 보내라. 이 나이트클럽 보내라. 그랬더니 거부합니다. 자, 네. 아프다고 가지 마라. 그랬더니 한참 뒤에 술 취한 목소리로 전화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욕까지 섞으면서 보내라면 보내지 왜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여군을 보냈는데 완전 분장하고 전투복 참여를 보낸 네. 겁니다. 가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인사 보복을 당합니다. 보직 해임을 당합니다.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군인 피우진은 성장한 것이고요. 또 저분이 퇴역한 뒤에도 이제 진보신당 비례대표로 한번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이 군과 대한민국 여성 위상에 대한 개혁을 바랬던 분인데 어쨌든 이번에 첫 보훈처장, 여성 보훈처장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장군 출신도 아닙니다. 네. 예비역 중령인데 이렇게 이제 온 게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나아가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도 있고요. 또 뭐 최초의 1호 여군 헬기 조종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군을 위해서 그리고 국방 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몸서 힘쓰고 헌신했던 그런 인물로 대표되는 분입니다. 네. 군 내에서는 보여주기식 인사 아니냐 뭐 이런 불편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피우진 전 중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임 처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인사를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네. 제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생겨난 게 뭐냐면요. 이제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유방을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네. 근데 헬기 조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 다른 한쪽 유방도 멀쩡한 유방을 잘라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 군인들, 지금 장성들이 자기 멀쩡한 신체를 잘라낼 만큼 그 정도로 군에 충성했다 그러면 보훈처장 해도 됩니다. 이제 피우진 전 중령에 대해서 신임 처장에 대해서 네. 여성이 지금 이번에 오늘 프랑스 저 인사에도 나왔지만 국방장관을 민간인 여성으로 임명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네. 좀 피우진 신임 처장은 상당히 유리천장을 갖다가 한꺼번에 많이 깼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로 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 그 2001년도에 그 한 사단장이 부대 내에서 여군 장교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이 신임 피 보훈처장이 유일하게 여군을 대표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군내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 내에서 특히 이런 부대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정훈 체계에 보고를 받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항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터뷰를 했던 여군이었고요. 또 자신은 2002년도에 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06년도에 강제 퇴역을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2년간 또 법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복직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지금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거를 반대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제 사임을 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인데요.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작년 그리고 그 전해와 달리 오늘 새롭게 눈에 띄었던 신임 국가보훈처장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 장면은 유족들에게 항의를 받으면서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오늘 그 비슷한 자리에 앉아있는 한 명의 여성을 소개합니다. 저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이었던 분, 상당히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군대 내 성희롱과 맞섰던 일화, 강제 전역도 당했던 분이고요. 그렇죠. 저분이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알려진 거는 최근에 이제 그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면서지만 네. 사실 그 전부터 이분은 상당히 이제 군의 개혁과 여군의 네. 위상에서 고민했던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동아에 실렸던 기사라든지 오늘 중앙일보기사만 봐도 과거 이제 1980 보훈처장이 됐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러니까 그럴 만큼의 군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당당하게 나오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복선 예비역 대위도 여군 1호 헬기 조종사를 꼽으면서 어쨌든 유리천장을 깨고 자신의 시련을 극복했던 신임 보훈처장을 보고 계십니다. 저녁식에서 보니까요, 정복을 입지 않으셨더라고요. 전투복을 입었던데 마지막 날까지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걸까요? 저녁식 고별사 장면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행진곡 혹시 부르실 건지. 네, 불러야죠. 저는 애국가도 씩씩하게 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아주 씩씩하게 부를 겁니다.